자,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보회의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들어오시기 전에 저한테 토로하셨는데 뭐를 선정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예. 고민이 많이 될 때가 분명히 매일같이 있겠죠. 네, 예. 네. 특히나 이제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하여튼 어려운 고민 많고 시장은 뭐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 예, 그죠? 그렇죠. 자, 그래도 시장을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정보는 난 좀 잡고 있다.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지. 예, 제가 지난달 이제 첫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2월 16일경쯤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그때 거를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고. 지금도 뭐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예. 시점이 딱 좋았죠. 네. 네, 물론 약간 엉뚱한 재료가 터지면서. 물론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예. 어쨌든 회사가 좋으면은 그런 호재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어쨌든 그때 이제 뭐 한 추천을 드리고 저는 긴 호흡으로 가기를 이제 봤던 부분인데 네. 갑자기 이제 애플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40만 원대까지 급등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조정을 받고 한 20% 정도 지금 현재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고점 대비 네. 20%가 다시 밀려 있는 상태다. 네, 예. 많이 밀렸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빠지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뭐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의 계속적인 매도가 지속이 됐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올라오면서 대형주 특히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올라오도록 계속 매도를 했더라고요. 기관과 외국인 계속 매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현대모비스의 이 회사 자체의 내부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긴 호흡으로 가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올해부터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독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테슬라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폭스바겐의 ID3라는 이 전기차가 모델 3보다 2배 이상 가까이 이제 팔렸고요. 현대차가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1월 8일 날 그 애플에 대한 이런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가능성이 내비쳐졌죠. 네, 그런데 이제 애플 자체는 워낙 그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현대차의 이제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개월 안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네. 그래서 2월 8일 안에 이제 그런 다시 재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논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는 이제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가야 되긴 하지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신용의 이런 사용보다는 네. 현금으로서 현금 주식으로서 갖고 가게 되면은 올해 3월 같은 경우도 주식 폭락을 했을 때 현금 주식으로 갖고 있던 분들은 버티고 그 과실을 다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하락장을 버티질 못하고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예, 그쵸. 기투라고 하는 것들. 네, 예. 당국도 지난주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약간 워딩을 좀 했죠. 네.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정도지. 예. 이것이 밸류에이션이 뭐 과도하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빚에 대해서 네. 그 주식으로 치면은 미수 신용 네. 내지는 뭐 스탁론 네. 이렇게 빚내서 투자할 수 있는 도구들이 우리 국내에는 많이 열려 있잖아요. 예. 네. 자기도 모르게 1,000만 원 주식 냈는데 막 2천, 3천만 원 주식 사지니까 좋죠. 예, 처음에. 그렇죠. 네.
이제 늘어나는 갭을 이제 팍팍팍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되게 한데 그거를 그렇게 보시지 말고 조금씩 가시면은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갖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이제 벌게 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기업들 보면은 이제 잘 찾아봤을 때 신용융자 잔고들이 전체 합산으로도 시장 나오지만 네, 기업별로도 이제 이 잔고들이 있잖아요. 네, 그 HTS의 네. 동부증권 같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는 지금 신용은 좀 많지 않아요? 이 종목 신용장고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아직 다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0.42%. 네, HTS 저도 열어보니까. 네, 그건 없고 그다음에 0.42% 기관의 물량 자체도 한 8% 정도, 7%에서 정도가 줄었어요. 네. 예, 계속 팔았죠. 계속 그렇죠. 팔아가지고 이익 실현해 놓은 상태고,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했더니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뭐 수급의 논리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고, 은행의 예금 부분들이 확실히 줄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에 지금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난주부터 계속 예.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또 현대모비스를 좋게 보는 부분은 네. 모든 친환경 차에 부품을 다 생산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기차, 테슬라는 전기차를 얘기를 했지만 네. 또 하나의 친환경 차인 수소차. 아, 예, 수소차의 핵심인 이 파워팩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그 스택 부분을 얘네들이 전기 발생 장치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 자율주행 부분이나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쓰던 부분들을 어느 한계를 버려야 되고 이제 새로운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비스는 기존의 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번에 애플카가 된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또 다른 애플카 매출처가 또 하나 그 대형 매출처가 하나가 또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데 네. 또 하나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 20% 가까이 조정을 줬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이제 슬슬 매집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요. 전장 그러면은 현대모비스 네. 이 이미지 이퀄라이징이 좀 좋은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부터 등장했던 반도체 섹터의 네, 예. 뉴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네. 이제 그 파운드리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네. 거기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네, 그렇죠. 이게 공급이 너무 달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중단 소식들이 왕왕 들렸어요. 네. 토요타의 미국 현지 공장이라든지. 네. 그러면은 생산이 중단되면 판매도 좀 줄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네. 갖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나 그와 관련돼서 뭐 최근에 소식이 많이 나왔던 이런 전장 관련 기업들이나 네. 제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면은 딱 이익 실현하기엔 좋은, 매도하기에 네. 좋은 예, 빌미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사람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자,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부품이 부족하게 됐던 부분은 일본의 그 업체가 화재가 나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갖다가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를 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일부 그 업체 쪽에다가 이제 그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국 내에 그 납품 공급을 해주던 회사들에 대한 거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오히려 상대방 이제 경쟁하고 있는 업체 측에서 매출이 줄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현대 기아차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정리를 하자면은 국내 반도체는 우리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전혀 영향이 없다. 발을 안으로 굽는 것도 맞지만 우리 쪽에 납품하던 업체들은 멀쩡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 네. 뭐 나름 또 창의적이네 그것도. 네. 좋아요 그것도. 하여튼 현대모비스 고점 대비 일단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융자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고 네, 그래야죠. 신규로 이제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은 조금 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 그렇죠.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시장이 설령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네. 무겁더라도 재료 가치가 좋기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격 전략 뭐 이런 게 있나? 가격 전략은 참고하실 만한?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 같은 일단 지금은 다 들어가진 말고요.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거를 100으로 잡고 봤을 때 30%씩 나눠서 5% 정도 더 빠지면 또 사고, 네, 5% 정도 빠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번에 나눠서 네. 매집을 하게 되면은 근데 빠진다라고만은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갈 때는 그대로 이제 지켜보면서 또 다른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좋은 이제 종목들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주식을 하실 때 급한 마음을 먹고 하면은 꼭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쪽의 그 아사히 카세이 화재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하나만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쵸. 100여 개가 네. 지금 들어가요. 예, 예. 그냥 이 내연기관 차라도 네. 100여 개 중에 몇 개들은 계속 지금 네. 어그러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좀 관찰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풍문 얘기 들어가보죠. 네. 사실 이게 또 재밌는데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네. 재판이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네. 괜찮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서만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영호 예. 차장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것이 네. 논리적인 당위성을 갖거나 논거가 명확하면은 네. 들어보고 뭐 어떨 거. 그러니까 사실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거는 시장 경제에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어떻게 됐을 때 어떻고 어떻게 네. 됐을 때 어떻고. 만약에 구속이 다시 된다면은 네. 삼성전자는 괜찮을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개인 한 명에 대한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과거 전례를 봤을 때도 네. 이재용 지금은 뭐 회장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회장, 이제 예. 그분이 이제 구속이 되셨을 때도 주가는 탄탄하게 움직였고요. 예. 그렇다고 이제 물론 심리적인 부분이나 잠깐의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회사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맞아서 돌아가는 이런 회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했더니 안에 지금 바빠졌어요. 차 먹느라고. 예상치 않은 질문이 네. 사실 그냥 궁금했어요. 일단 저도 시청자의 입장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럼 만약에 또 의외로 파기환송심에서 뭐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예.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예,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일단 어쨌든 그 항상 짓누르고 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불확실성 해소, 예, 이런 부분들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좀 더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LG전자 얘기 좀. LG전자가 지난주에 이 IM 사업부에 택하는 네, 스마트폰 네, 예, 접을 수 있다. 네. 물론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그죠? MC 사업 철수 부분에 철수.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MC 사업부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 네. 이 철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일단은 루머인지 네. 실제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내용 찾아보니까 뭐 직원들에 대해서 뭐 30%는 자르고 뭐 구조조정. 구조조정하고 또 자른다는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부서 배치를 달리할 수 있는. 네, 그래가지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10% 정도는 그 뭐냐 퇴직에 대한 거 이런 거 부분들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직원들이 좀 올린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노무 쪽에 질문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회사 임원 쪽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롤러블 폰을 이번에 CES에서 발표를 나왔죠. 했죠.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차세대 폰으로 전략 폰으로 갖고 가서 호평도 받았어요. 이제 혁신 폰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 그런 와당에 네. 뭐 사업부를 철수한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이다. 예,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정말 아니라면은
LG가 이거 롤러볼폰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고 네. 잘 되면은 또 이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구조조정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경우 진짜 사업부를 매각한다든지 이게 네. 사실 그 MC 사업부라는 그 뭐 스마트폰이 네. 적자 사업부잖아요. 예, 예. LG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한 8천억 정도 적자를 그렇죠. 봤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상황이지만 적자를 나는 것을 털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재무적으로는 LG그룹, LG전자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매각을 잘 한다든지 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네. 누구 끌고 안고 간다. 그러면은 뭔가 좀 변혁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또 다른 이제 루머인지 실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LG 롤러볼폰의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아닌 BOE 쪽의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차라리 매각을 하려면은 그 매각을 해버리는 게 LG 이름 띄고 네. 한국산 이름 띄고 네. 매각을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BOE 쪽에 그 디스플레이를 갖다 쓴다. 네. 그러면 갑자기 그 옛날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LCD에 대한 거. 그때 이제 LCD가 중국의 저가 생산으로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엄청 깔았듯이 네. LED 부분에서는 따라오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LG라는 한국에서 이거를 썼다. 이거에 대한 그 인증 마크를 달고 또 한 번 추격을 해오지 않을까.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옛날에 그런 불안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뭐 이거는 뭐 제 LG그룹 개인적인 자체적으로 이제 네. 구광모 회장이 어떤 결단을 할지 네. 그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소문은 그렇게 좀 들렸다. 네. 토론에 대한 진위나 결과를 우리가 딱 선기꾸기는 좀 어렵겠네. 그게. 예, 이거는 진짜 완벽한 소문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롤러볼폰으로 갔다가 한 번쯤은 더 승부를 걸어보지 않을까. 예. 그래, 좀 어렵다. 자, 시간의 특징주. 예. 지난 금요일장 끝나고 어떤 기업이 조금 움직였던가요? 예. GL 팜텍이 GL 이제 팜텍. 상한가를 갔는데요. 시간으로. 아, 또 정치 테마군요. 네. 네. 이재명 여기도 관련-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련이 예. 있군요. 네. 인맥 관련돼가지고 상상했는데, 근데 GL 팜텍 자체도 어쨌든 뭐 뉴질랩이 이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뉴젠 테라퓨텍스라는 회사가 이제 나파모스타 예. 예. 임상약을 이제 제조 공급을 하는 이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네. 일단 1상은 승인이 났죠. 그 다음에 2상 들어가는 부분들을 해서 이게 잘 되게 되면은 호재 뭐 근데 이렇게. GL 팜텍하고 뉴질랩하고 관계가? 뉴질의 이 예 자회사. 자회사? 예. 예. 아니.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이게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이제 회사고요. 치료제 개발에 예. 같이 참여했다. 예. GL 팜텍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뉴질랩이 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GL 팜텍이 같이 참여했다. 네. 그래서 시간에 거래해서 그 부분도 도드라졌고 예. 이재명 도지사의 연관성이 뭐 경구용 치료제하고는 관계없지만 네. 이게 이제 워낙 상업화에 그- 성공하게 되면은 GL 팜텍이 제조 생산을 맡는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케이.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기업은? 한일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일화. 예, 이거는 단기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그 장 마감에 이제 670억 정도 되는 거에 대한 자산 매각. 이거는 신사옥을 건설하고 구사옥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 거예요. 단기 자금 유입에 대한 이런 이슈. 그 정도가 이제 크게 움직였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존에 했던 것들 뭐 별반 뭐 조목조목한, 저기가 없군요. 예. 오케이. 스펙은 요즘 어때요? 워낙 어, 스펙 전문가니까.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미국에서 스펙이 이제 새롭게 이제 큰 대형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한국 시장에서 스펙은 소규모 회사들이 상장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회 상장 루트로만 봤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도 이제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한국도 트렌드가 좀 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현대모백스가 일단 큰 규모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스펙의 상장 모백스? 무백스. 무백스? 예.
그래서 스펙도 이제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중형주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합병을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올해 한 해도 저는 스펙에 대한 거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오케이. 공모주를 들어갔을 때 한두 주를 받기 위해서 진짜 막 1억씩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스펙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은 이제 내가 충분한 수량을 또 확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시작할 때 이제 합병해가지고 따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네. 부분들을 가진 못하지만 그게 이제 미리 이제 스펙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가가 최종 합병하기 전까지 주가는 계속 반영이 돼서 올라갑니다. 오케이. 예. 재료들 그런 것들 좀 네. 캐치해가지고 다시 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꺼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세요? 우리 전통적으로 두꺼비는 영문이잖아요. 네. 헌집을 주면 새집을 주고, 네. 네, 헌종목을 드릴 테니까. 제가 그래서 네, 진로를 세우시- 좋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정보회의 자, 소프트하게 들어봤고요. 월요일이었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현대모비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